말이 많은 사람의 유쾌함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즐거웠습니다. 함께 있는 내내 웃었고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묘하게 피곤합니다.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압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재미있고 분위기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리를 주도하지도 않고 분위기를 띄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끔 꺼내는 한마디가 며칠 뒤까지 생각납니다. 그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가 말 많은 사람과 몇 시간 함께한 것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유쾌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가려진 것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것들, 그리고 진짜 남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인가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비판이 아니라 이해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유쾌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쾌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재치 있는 사람,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인기가 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녹여주는 사람,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살려주는 사람,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감사함과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재미있고 활기차다고 느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함께 있는 게 조금 피곤해집니다. 말이 끊이지 않는데 그 말들이 어딘가 허공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많은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 조용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때, 그때 그 유쾌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이 불편합니다. 대화 중에 잠깐 말이 끊기면 그 공백을 빨리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공백을 메우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그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오래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진심이 담긴 말보다 반응에서 나온 말이 훨씬 많아집니다. 반면 침묵을 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침묵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을 굳이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은 건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꺼낼 때는 말이 준비된 채로 나옵니다. 공백을 채우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침묵을 견디는 능력.
이게 말의 무게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말이 쌓이면 가벼운 신뢰만 남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랜 시간 함께하면 생기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신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짧은 시간을 함께했는데 강한 신뢰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말의 무게에서 옵니다. 가벼운 말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가볍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람, 유쾌한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하지만 이 인식은 신뢰와는 다릅니다. 신뢰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하기로 한 건 한다. 이 사람 앞에서 내 진짜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 신뢰가 생기려면 그 사람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볍게 한 말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은 게 쌓이면 그 사람의 말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약속도 많습니다. 우리 다음에 꼭 밥 한번 먹자. 그거 내가 알아봐 줄게. 걱정 마. 내가 다 얘기해 놓을게. 이 말들이 그 자리에서는 진심처럼 들립니다. 분위기 안에서 나온 말이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가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습관 때문에 그 말이 지켜질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꺼낸 겁니다. 결국 가벼운 말이 쌓이면 가벼운 신뢰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신뢰는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왜 말 많은 사람에게 더 자주 생기는가? 말 실수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 실수의 빈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 실수가 더 자주 생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말이 나옵니다. 더 많은 말이 나올수록 그 중에 신중하지 않은 말이 섞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의 파급입니다. 본인은 가볍게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맞춰 한 말이 나중에 맥락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의 중에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나중에 두고두고 언급됩니다. 점심자리에서 농담처럼 한 말이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어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말 하나하나가 더 신중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온 말이라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어느 정도 예상한 채로 꺼냅니다. 그래서 말 실수가 적고 말로 인한 오해도 적습니다. 말의 신중함은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네 번째, 유쾌함이 피로감이 되는 순간.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지는 사람. 이 패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피로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쾌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계속 반응해야 합니다. 웃어야 하고 맞장구 쳐야 하고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엔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항상 반응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꺼낼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일방적인 소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오히려 충전된 느낌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화가 반복되면 계속 받아주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웃어줘야 하는 대화, 이게 피로감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대화의 구조가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대화는 서로에게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공간, 상대가 들을 공간, 그리고 둘 다 침묵해도 괜찮은 공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대화가 에너지를 줍니다. 5번째, 말이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것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자기 말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표정을 놓칩니다. 말을 이어가다 보면 상대방이 지쳐가는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놓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유쾌한 사람은 그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웃긴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화제로 분위기를 바꾸고 어색함을 말로 채웁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웃기고 싶은 마음,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힘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말로 채워버리면 힘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힘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관계에서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6번째, 말의 양과 신뢰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신뢰가 없다는 거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말이 많다는 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면 그 말이 신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중하지 않은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비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누가 털어놓은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들. 말을 참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들을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거나 분위기에 맞춰 꺼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핵심은 뺍니다. 이야기는 나누지만 속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계속되지만 실제로는 얕아집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야기를 꺼내도 안전하다는 느낌. 그게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이 가볍지 않았다는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7번째, 본인도 모르게 외로운 사람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말이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외롭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웃고 모두가 즐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내 진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요즘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요. 내가 맡은 역할과 맞지 않으니까요. 그 역할이 굳어지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 중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느낄 수 있는 외로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을 줄이고 자신을 조금 보여주는 것. 분위기를 채우는 역할 대신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연결이고 그 연결이 외로움을 해결합니다. 8번째, 한마디가 오래 남는 사람들의 비밀. 말이 적은데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들의 비밀이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듣습니다. 대화에서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후자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차이가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듣는 사람의 반응은 상대방의 말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신뢰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2번째, 말하기 좋은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압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것. 이 침묵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3번째, 그 말이 자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반응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정리된 생각이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의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디서 들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진정성이 말에 무게를 줍니다. 9번째, 관계에서 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종종 말을 관계를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대화를 많이 해야 친해진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말은 관계의 시작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공통점을 찾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건 말의 양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는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집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것,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 것, 가볍게 흘릴 수도 있었던 약속을 지킨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좋게 말해준 것. 이것들이 말보다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행동에서, 행동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 잘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분위기 좋은 사람에게 끌렸는데 살다 보면 말수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조용해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화려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그게 관계를 보는 눈이 깊어진 겁니다. 10번째, 웃기는 사람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왜 적을까? 이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재미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재미있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비슷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유쾌함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유쾌함은 그 자리에서 발휘되는 능력이지만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쾌함과 믿음이 함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으면서도 믿음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겁니다. 그 귀함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는 방향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곳입니다. 말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말의 품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말이 뭔지 생각해 보면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많은 말도 아닙니다. 품격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틀렸을 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말을 지킵니다. 이게 다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제, 신중함, 일관성,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 이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말을 돌아보고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의 말은 말수가 적어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게 말의 품격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 말의 무게를 키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1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의 상당수는 1초만 더 생각하면 안 해도 됐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1초가 말 실수를 줄이고 더 좋은 말을 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 없이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해결책을 찾거나 조언을 해주려는 충동을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냥 듣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것만 합니다. 그 경험이 듣는 것의 힘을 알게 해줍니다. 셋째, 오늘 한 약속 하나만 꼭 지켜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하기로 한 것, 오늘 연락하기로 한 것, 오늘 확인해 보기로 한 것, 그 하나를 지키는 것. 이게 쌓이면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재미있는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쾌한 사람을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웃음과 유쾌함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 덕분에 무거운 순간들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남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의 웃음보다 힘든 날 옆에 있어준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재미있었던 대화보다 별말 없이 들어줬던 그 시간이
더 깊이 남습니다. 많은 말보다 딱 필요한 순간에 꺼낸 한마디가 더 오래 갑니다. 그게 말의 무게이고, 그게 신뢰이고,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쾌함 속에 가려진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벼운 말이 쌓이면 가벼운 신뢰만 남는다는 것. 침묵을 채우는 말보다 침묵을 견디는 힘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 웃기는 사람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이유. 그리고 진짜 남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말 없이 믿음이 가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얻은 인생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삶을 조금 더 깊이 보는 이야기, 관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이야기, 말로 채우는 관계 말고 신뢰로 남는 관계를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오래 기억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